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저희가 학기 중에 참 그 스트레스 풀고 쉴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방학 때를 잘 활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방학 때 뭐 하면 좋을까요? 네, 참 좋죠. 그래서 이 잡코리아에서 7월달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이었던 대학생의 50% 이상이 해외여행의 좋은 점으로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을 꼽았다고 합니다. 또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은 그 잡코리아에서 6월에 실시한 다른 조사에서 직장인들의 70% 이상이 나한테도 학생들처럼 방학이 주어진다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나중에 저희가 이제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면 가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게 해외여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방학 때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해외여행을 계획해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처럼 중간고사가 끝나고 계획을 할 시간이 좀 있을 때 가는 게 참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그냥 어떤 나라에 가서 어떤 유명 관광지를 가고 어떤 음식을 먹겠다 이런 평범한 계획을 세우면 사실 한 거는 많지만 기억에는 별로 남는 게 없는 그런 여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아주 가서 기대 이상으로 재미가 있으면서도 기억에 남는 여행을 만들기 위한 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근무하셨던 아버지 덕에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가족 여행으로 뭐 동남아나 동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녔고, 커서부터는 친구들이랑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쌓인 여행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로 제가 여행 계획을 짜는 편이고, 그 다음에 자유여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에 남는 여행을 위해서 여러분은 첫 번째로 여행의 목표를 정하고, 두 번째로 일정을 빡빡하게 짜지 말고, 세 번째로 현지인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친해져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여행 계획을 짤 때 여행의 목표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목표가 없는 여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디 가서 어떤 관광지 가보고 뭐 먹었다 이런 사실 전달스러운 평범한 여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독일에 갈 때 맥주 대장정을 하겠다, 아니면 뭐 일본 가서 모든 지역별로 특색 있는 온천들을 다 보겠다, 이런 거창한 목표도 좋지만 정말 별 볼 일 없고 쓸데없고 하찮은 목표를 잡는 것도 좋거든요. 제가 되게 쓸데없는 걸 목표로 여행 목표를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14년도 여름에 제가 친구들이랑 셋이서 이탈리아와 스위스 여행을 갔었어요. 그때 그 친구 3명이서 갔는데 원래는 4명이서 가는 거였는데 한 명이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은 3명이서 그러면은 이번 여행은 그 이탈리아랑 스위스를 가서 최대한 많은 장소에서 이 친구를 놀려주는 그런 셀카를 찍어서 모아서 보내주는 걸 목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뭐 관광지 갈 때나 아니면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나 숙소에서 심심할 때 아니 뭐 버스 기다릴 때 이렇게 온갖 장소와 시간에서 다 그 친구를 놀려주려고 이런 표정을 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에서도 사진을 찍고, 뭐 오벨리스 카페에서 찍고, 콜로세움에서 찍고, 계단에서 찍고, 피에스트에서 찍고, 웅프라에서 찍고, 뭐 소문다 찍고, 여기저기서 찍고, 다양한 각도로도 찍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정말 많이 남겼고, 너무 많아서 여기에 다 담지를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마지막에 다 모아가지고 그 친구한테 보내줬어요. 여행 끝날 때. 그래서 뭐 놀리려고 보낸 거긴 한데 또 함께 못 온 아쉬움이 있으니까 이거라도 보면서 우리와 있다고 생각해라, 뭐 이런 생각했겠죠.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이게 진짜 되게 하면서도 쓸데없고 소위 말하는 되게 미니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여행을 해서 훨씬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관광지 하나를 가더라도 이런 사진을 한 장 찍을 때마다 마치 큰 예술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여행 목표를 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이런 별거 아닌 목표를 정해도 참 재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표를 정했다면 그 다음에 빡빡하지 않게 여행 일정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행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일정에 너무 많은 내용을 넣어놓으면 한 거는 많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기억에 별로 안 남는 그런 여행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행을 좀 더 빡빡하지 않고 넉넉하게 유연하게 여행 계획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그 나라에서 보고 싶은 게 정말 많겠지만 정말 최대한 가고 싶은 곳만 추려서 정하세요. 그 다음에 그거를 지역이랑 도시별로 묶어서
그걸 바탕으로 어떤 도시, 어떤 지역에서 며칠씩 머무를지 이렇게 간단한 계획만 정한 상태로 이걸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그날 뭐 하고 뭐 동선은 어떻게 짤지 이런 거는 여행을 가서 정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를 가기 전에 이탈리아가 볼 게 정말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보고 싶은 것만 줄여보니까 한 30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보니까 로마에 있는 게 한 8개, 피렌체에 몇 개 이렇게 해서 로마에 5일 머물고 피렌체에 3일 머물고 베니스에 며칠 머물고 이렇게 대략적인 계획만을 짜서 여행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뭐 하고 구체적인 동선을 어떻게 할지는 이 계획을 토대로 매일 밤마다 다음날의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그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뭐 누가 갑자기 아파서 뭐 하루를 뭐 쉬어야 된다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유연하게 계획을 수정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날 기분 따라가지고 계획에 없던 이런 안 유명한 그런 장소들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은 그게 오히려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넉넉하게 일정을 짜기 위해서 대략적인 계획만을 세운 다음에 세세한 일정과 동선은 여행 가서 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행의 목표를 정했고 계획을 짰으니까 마지막으로 여행을 가가지고 현지인들한테 적극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고 친해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부담 없이 현지인들한테 말을 걸 수가 있으면 그 여행 책자에도 안 나와 있는 숨은 명소나 숨은 맛집들을 찾기가 좋고 그리고 길을 찾기도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외국인한테 말 거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현지의 언어로 아주 간단한 표현들을 공부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실례합니다나 안녕하세요 정도만 그 현지 언어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을 해도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부담을 편하게 느끼고 마음을 열고 대답을 잘 해줄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지에 가가지고 그 현지인들한테 질문하고 대화하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말씀드리면서 그게 부담스럽다면은 그 현지 언어를 조금 공부해 가시는 길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제가 기억에 남는 여행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게 3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빡빡하지 않게 일정을 짜고 마지막에 현지인들한테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여름방학 때 저기 있는 황재하 씨랑 티벳에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여행들과는 좀 다르게 좀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수행과 뭐 그런 거를 목표로 잡아가지고 설산 같은 데도 오르고 고승들도 만나보고 이런 여행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 발표를 들은 여러분 중에서도 제 발표를 듣고 좋은 여행 계획을 세워서 재미있는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생긴다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